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2025년 10월 7일 OKX의 파이코인 차트에는 마이너스 6.27%의 낙폭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0.2631달러, 고점은 0.2725달러, 그리고 저점은 0.239달러. 보통 이런 하락이면 공포가 번지고 커뮤니티가 들끓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듯 시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이면에서 하나의 지갑이 움직였습니다. 슈퍼고래라 불리는 거대한 보유자의 주소에서 약 915만 개의 파이코인이 새 지갑으로 이동했습니다. 단 한 번, 단 하루. 그러나 그 숫자는 시장 전체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호였습니다. 그날의 하락은 숫자가 아니라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오직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였습니다. 시장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거대한 긴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고래는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새로운 국면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915만 개라는 엄청난 이동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 타이밍 속에 숨은 의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915만 개의 파이코인. 그런데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10월 7일. 그날은 단순한 하락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보다 높았고 캔들은 길게 흔들렸습니다. 가격이 밀리는 와중에도 순간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건 단순히 공포 속 매도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슈퍼고래는 이 시점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우연이라기보다 의도된 타이밍 관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시장의 감정이 극단에 다다를 때 움직입니다. 탐욕이 팽창할 때는 조용히 팔고 공포가 퍼질 때는 천천히 모읍니다. 이번 이동 역시 그 공식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이날의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심리적 무감각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급락했는데도 커뮤니티는 반응하지 않았고 그건 곧 시장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 움직이든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순간이었던 거죠. 슈퍼고래는 그런 공백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집중하지 않는 시간대, 정보의 파도가 잠잠해진 타이밍. 그 짧은 틈새에 915만 개의 자산을 이동시켰습니다. 그건 시장의 심리를 피하면서도 데이터상에선 분명히 기록으로 남는 절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동 직후 가격은 약간 더 하락했지만 이상하게도 대량 매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이 움직임이 매도가 아닌 포지션 재정비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결국 10월 7일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슈퍼고래가 시장의 무관심 속을 이용해 대규모 자산 구조를 옮긴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닌 심리를 읽었고 소음이 사라진 순간에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까지 정교한 타이밍을 맞추려면 그들은 대체 어떤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슈퍼고래의 세계는 일반 투자자들이 상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곳일지도 모릅니다. 슈퍼고래는 단순히 코인을 많이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조를 지배합니다. 파이코인 시장에는 수많은 지갑이 있지만 모든 흐름을 결정짓는 건 단 몇 개의 주소에 불과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집중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권력의 집중입니다. 슈퍼고래는 시장을 조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질서를 설계합니다. 그들이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추는가는 단순한 거래 신호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바꿉니다. 이들은 거래소보다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눈앞의 가격을 보며 매수 매도를 반복할 때 슈퍼고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가격의 위아래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중앙은행과도 같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유동성을 회수하고 심의가 위축되면 다시 공급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통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분산된 집중에 있습니다. 슈퍼고래는 절대 한 지갑에 자산을 몰아두지 않습니다. 지갑은 수십, 때로는 수백 개로 나뉘지만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내부의 유동성 회로처럼 작동하며 한 번의 이동으로 시장 전체의 심리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그래서 10월 7일의 이동 역시 단순히 자산을 옮긴 게 아니라 이 내부 회로를 다시 조정한 신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유동성을 재배치하고 시장의 반응을 계산하는 시스템적 리셋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슈퍼고래의 세계에서 모든 이동은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단기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번 이동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시장 구조를 다시 세팅하는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달라집니다. 슈퍼고래는 왜 굳이 시장을 흔들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구조를 바꿔나가는 걸까요? 그 답은 심리전이라는 단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슈퍼고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트보다 사람의 심리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언제나 계산되어 있지만 그 계산의 중심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불안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공포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행동합니다. 이건 심리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처음에 공포는 혼란을 낳지만 지속되는 공포는 마비를 낳죠. 고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10월 7일의 이동도 그랬습니다. 가격이 이미 하락 추세로 들어서 있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패닉이 끝나고 포기와 무관심이 시작된 시점이었죠. 이건 심리적으로 가장 방심한 구간이었습니다. 슈퍼고래는 이 시점에 915만 개의 파이코인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흩어지고 감정의 에너지가 꺼진 바로 그때 그 움직임은 단순한 이체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를 다시 조절하는 신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시장의 감정을 리셋합니다. 공포가 사라질 즈음 약간의 불안을 던지고 안정이 찾아오면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집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 리듬을 자신들의 흐름에 맞춥니다. 그래서 슈퍼고래의 움직임은 항상 가격이 아니라 심리의 위치를 겨냥합니다. 그들은 차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차트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결국 고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심리 조율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장의 감정을 먼저 읽고 그 감정이 스스로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10월 7일의 이동이 바로 그 사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강한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슈퍼고래는 그 마음을 설계하고 감정의 파동 위에서 시장의 리듬을 만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정교한 심리전은 때때로 시장 전체의 착각을 불러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관찰일 뿐인데 사람들은 의도된 조작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은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시장은 데이터를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감정을 본다. 슈퍼고래의 이동이 감지된 바로 그날, 시장은 냉정한 듯 보였지만 내부에선 해석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매도 신호야. 아니야. 장기 보관으로 옮긴 거야. 아마 심리전일 거야. 수많은 의견이 뒤섞였고 각자의 확신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날의 데이터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10월 7일 이후 파이코인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크게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다시 안정됐죠. 이는 공포 매도가 아니라 관망 심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머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적을 불안으로 해석했습니다. 불안은 다시 확신을 낳았고 확신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시장은 데이터가 아닌 감정의 복제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파이코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장이 감정의 렌즈를 통해 왜곡됩니다.
슈퍼고래는 단지 움직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움직임 위에 이야기를 덧씌웁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린 게 아니라 해석이 시장을 흔든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진짜 흥미로운 건 슈퍼고래가 시장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이동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그 이동을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닌 심리의 착각이 만든 현상이었죠. 결국 10월 7일의 하락은 고래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해석이 만들어낸 파장이었습니다. 슈퍼고래는 조용히 움직였고 시장은 스스로 자신을 속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시장 심리의 구도적 맹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격을 움직인 건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의 해석이었죠. 그렇다면 이 착각의 뒤편에서 슈퍼고래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감정으로 반응하던 그 순간 그들은 숫자와 패턴으로 무엇을 읽고 있었을까요? 감정은 흔들리지만 데이터는 기억합니다. 슈퍼고래의 이동 이후 온체인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았습니다. 915만 개의 파이코인을 받은 그 지갑은 약 8개월 전에 만들어진 주소였습니다. 이전엔 단 한 번도 활동하지 않았죠. 그리고 10월 7일 단 한 번의 대규모 이체, 그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건 거래용 지갑의 패턴이 아닙니다. 보관용 혹은 구조 재정 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갑의 이동 시점이 시장의 하락 구간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슈퍼고래가 가격이 아니라 유동성의 흐름을 기준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특정 가격대가 아니라 시장 내 심리적 안정선이 만들어질 때 움직입니다. 이건 마치 심리의 바닥을 데이터로 측정한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거래 경로입니다. 이동은 단 한 번, 중간 지갑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보안이 철저히 준비된 이체였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다단계 지갑을 거치는 대량 이체는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지만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건 숨기려는 거래가 아니라 기록하려는 이동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슈퍼고래는 시장에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자산 구조를 다시 정비한다. 그 메시지를 읽은 사람만이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겠죠. 결국 감정은 이 사건을 불안으로 해석했지만 데이터는 재정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정보를 읽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슈퍼고래는 언제나 데이터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결국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제 시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움직일 때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슈퍼고래는 지금 어떤 선택지를 두고 계산하고 있을까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슈퍼고래는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 시장은 고요합니다. 가격은 0.23에서 0.25달러 사이에서 좁게 움직이고 거래량은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숨 고르기 구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슈퍼고래의 세계에서 침묵은 언제나 준비의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보안 강화 구간. 이 경우 지금의 지갑은 오랜 시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슈퍼고래는 시장과의 연결을 끊고 자산을 완전한 통제하에 두려할 겁니다. 이건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어적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가격 상승의 모멘텀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유동성 재조정 구간. 이동된 915만 파이 중 일부가 다른 여러 지갑으로 분할 이동될 가능성입니다. 이건 시장의 내부 자금 회전이 재개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론 유동성 순환의 정상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나타난다면
슈퍼고래는 이미 다음 전략적 무대를 준비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심리 자극 구간. 만약 그들이 다시 한번 대규모 이동을 감행한다면 그건 단순한 자산 이동이 아닙니다. 시장의 온도를 다시 흔드는 심리 신호 조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포와 기대를 동시에 자극해 참여자들의 반응을 관찰하려는 의도일 수 있죠. 이 경우 시장은 단기적으로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적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단계로든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슈퍼고래의 움직임은 절대 즉흥적이지 않다는 것. 그들은 시장의 온도를 계산하고 심리의 흐름을 읽으며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다음 움직임의 파급력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시장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전환점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의 끝에서 슈퍼고래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남긴 침묵의 의미, 그 안에는 단순한 전략을 넘어선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